요즘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급 상황에 대비해 안전체험을 하는 아이들. 화재 현장 탈출과 생존 수영 등 다 함께 배울 수 있는 안전체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난 3월 문을 연 부산학생 안전체험관. 요즘 많은 학생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데요. 어떤 축제 기간 때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곳에 다 같이 모이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일어나는 사고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자, 양손을 X자로 펼쳐서 내 어깨에 손을 올리는 거예요. 어깨에 손을 올리면 내 팔꿈치가 어떻게 돼요? 앞으로 살짝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살짝 뻗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아이들. 저희 체험관에서는 학생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체험을 통해서 능력을 기르는 곳인데 생존 수영, 재난안전, 생활안전 등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사실 사고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죠. 하루에도 몇 번씩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도 예외는 아닙니다. 1층 눌렀나요? 네. 갑자기 불이 꺼지고 승강기가 멈췄다면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해야겠죠. 안전을 위해 자세를 낮춰서 기다립니다. 배워보니까 뭔가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번엔 화재 등 건물 내에서 위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피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완강기를 이용해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을 배워봅니다. 이 완강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때 학생들이 이제 설치하는 방법과 그리고 신속하게 탈출하는 이 체험을 통해서 탈출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완강기는 별도의 조작 없이 가슴에 안전벨트를 조이면 되는 생명줄인데요. 탈출! 좋아서 벽 밀면서 안전하게 벽을 짚으면서 내려오는 아이들. 무서울 것도 같은데 다들 참 잘하더라고요. 오늘 해보니까 다음에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이 방법 꼭 생각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엔 자동차 사고에 대비해 안전체험을 해보는 시간. 부산에 있는 터널에서 사고가 났어요. 안전벨트를 잘 매니까 친구들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잘 내렸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벨트. 그 중요성이야 두말하면 잔소리겠지만 사실 귀찮아서 잘 매지 않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맞아요. 안전벨트 손을 매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차가 크게 움직이는데요. 이는 실제로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전복 사고가 났을 때 안전벨트가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생생하게 느끼게 하는 체험입니다. 정말 아찔할 것 같은데요. 안전벨트를 안 매는 친구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이제 단거리를 갈 때라도 안전벨트를 정확하게 딱 매고 이제 저희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벨트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번엔 버스 안전 체험존으로 가볼까요? 이곳에선 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에서 안전수칙을 교육하고 사고 시 비상탈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버스에도 이게 2점식 벨트가 있습니다. 2점식 벨트 잘 매웠나요? 네. 드디어 버스가 출발했는데요. 그때 버스 앞으로 트럭이 뛰어들면서 크게 흔들리는 버스. 학생들의 고함 소리에 버스 안은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실제 사고가 난다면 이 충격보다 훨씬 더할 수 있겠죠. 이번엔 화재 안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마트를 가더라도 백화점을 가더라도 출입구를 항상 메어두고 소화기 위치를 외워두는 겁니다. 촉이 지나. 여러분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아이들 표정이 정말 진지한데요. 지금은 재난안전체험실 화재 대피를 위한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학교 과학실을 꾸며놨습니다. 과학실에서 불이 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과학실에서 연기가 났을 경우 탈출하는 방법을 여기서 교육하는 장소입니다.
실제 연기가 자욱한 현장을 빠져나가는 체험인데요. 연기로 인한 질식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손수건이나 옷을 물에 적셔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해야 합니다. 당황하지 말고 잘 기억을 해둬야겠어요. 저 연기는 아이들에게 괜찮은 거겠죠? 네, 물론입니다. 인체에 무해한 연기라고 하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엔 소화기 체험인데요. 그리고 호수를 들고 불이 있는 장소에 딱 이렇게 쏘면 이렇게 나갑니다. 이제 직접 해볼 차례. 소화기를 불길을 향해 쏘는데요. 처음 잡아본 소화기가 어색하지만 선생님 말씀을 잘 떠올려 봅니다. 야, 이렇게 직접 체험을 해보면서 아이들이 갑자기 배우면 화재가 다르죠. 일어났을 때 아이들이 초기 진압을 하는 방법, 그리고 진압할 수가 없을 때 대피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혹시라도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이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수영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수상 안전의 기본은 바로 구명조끼를 입는 거죠. 이 상태에서 다리 먼저 생명끈에 먼저 끼우고 다음에 그대로 우리 잠바 입듯이 착용해 줍니다. 여름은 지났지만 실내 수영장을 비롯해 바다에서는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전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각종 일어나는 사고에 대비하는 교육인데 배가 침몰할 때 떨어지는 이암법이라든지 이암하고 나서 타인을 위한 구조법 그리고 자기를 위한 구조법 등을 배우는 수상안전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를 탈출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는데요. 수건자 구조가 뭐냐면 우리가 배에서 뛰어내렸지. 나는 안전하게 뛰어내렸는데 친구는 갑자기 잘못 뛰어내려서 의식을 잃었어. 내 몸이 떠서 가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나를 지키고 또 상대방을 구하는 생존 수영. 배에 사고가 나서 바다로 뛰어내렸을 때 의식을 잃은 친구를 구하기 위해선 등 뒤로 다가가 친구의 구명조끼 어깨끈을 잡고 양발을 개구리 발차기 하며 배에서 멀리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구명 뗏목에 오르는데요. 이때 뗏목 옆에 달린 주황색 끈을 꼭 잡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다는 파도가 거세서 자칫하다간 휩쓸려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가 침몰하고 나서 이제 구명 뗏목이 바다에 뜨게 되면 그때는 구명조끼 입은 아이들이 한 명씩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미리 교육을 해야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고 뗏목을 발견하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입수하는 법을 배워볼 텐데요. 중지와 검지를 코 사이에 끼우고 엄지손가락을 턱뼈에 가볍게 붙입니다. 그리고 왼손이 오른쪽 팔을 감싸게 한 후 멀리 보고 뛰어내리는데요. 우리 아이들 잘할까 싶었지만 선생님께 배운 대로 하니 어렵지 않게 다들 성공! 진짜 사고 나면은 생존할 수 있을 것 같고 친구들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엔 레스큐 튜브나 구명환을 활용한 구조 방법입니다. 익수수가 빠졌을 때 굳이 안 들어가고 익수자를 향해서 밑에서 위로 골면손으로 던져주는 거야, 알았지? 친구가 물에 빠졌다고 해서 무작정 뛰어들면 위험한데요. 이럴 땐 근처에 있는 물건을 활용해 구조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페트병이나 과자 봉지 등을 이용해도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조난을 당했을 때 구조대가 아직 안 왔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는 원형 뜨기. 사람들하고 팔짱을 끼고 다리를 밑으로 내려 원을 만드는데요. 10명에서 16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원형 뜨기를 하면 체온이 유지되고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데요. 또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눈에 잘 띄어 구조도 쉽다고 합니다. 사고라는 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많이 당황들 하는데 미리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해 놓으면 실제 나중에 커서도 다 생각이 나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용법입니다. 이번에 찾은 곳은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이곳에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최근 강의 횟수를 대폭 늘렸다고 합니다.
여자분끼리 남자분끼리 잠시 짝을 지어서 오늘은 심폐소생술 교육. 원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시간을 핑계대고 잘 안 했다가 요즘에 뉴스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간 핑계를 이제 그만두고 직접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먼저 심폐소생술 교육 장비부터 챙깁니다. 일반 응급처치 가정 중에 심폐소생술을 알려드리는 가정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위험한 상황에서 긴급한 환자를 위해서는 심폐소생술이 얼만큼 정확하고 신속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피투성이가 된 남성의 얼굴을 닫고 어느 정도 눌러야 될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 8세 이상의 아이부터 성인까지는 5cm 정도 눌립니다. 가슴 압박을 할 때는 가슴뼈 아래 중간 지점에 힘이 가해져야 합니다. 몸으로 문을 민다고 생각하시고 꾹 눌러보세요. 꾹 눌러보세요. 팔을 곧게 펴 압박 각도를 90도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근력이 약하더라도 올바른 자세만으로 5cm 깊이의 가슴 압박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속도는 100에서 120회를 분당 1분에 눌러야 되는 상황인 거죠. 다들 열심히 따라해 보는데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지만 위급 상황에서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끼고 신고자들이 굉장히 당황을 해요. 그래서 매뉴얼대로 제대로 못하고 막 박자가 빨라진다든지 속도가 너무 빨라져가지고 깊이를 제대로 못 차든지 계속 당황을 해서 제대로 된 효율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차분하고 침착하게 환자를 케어해 주시면은 그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작! 일반인은 대부분 심정지 발생 초기에 이를 목격하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그 효과는 매우 큰데요. 생존율이 2~3배 이상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동 심장 충격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생존율이 5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만! 153이요? 하고 있었어요? 아닌데 153이 더 많아요. 이 정도 속도면 한 170 가까이, 160에서 170 가까이 됩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배웠던 거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게 다였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배워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가족, 내 친구들이 언제 위험에 빠질 수 없는지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CPR을 할 줄 안다면 도움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안전은 우리에게 맡겨라. 각종 교통안전부터 화재 진압, 생존 수영,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까지 다 함께 배우는 안전체험. 여러분도 관심 가지고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양하게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곳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 많이들 좀 불안해하시고 걱정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나씩 배워두시면은 한결 마음이 아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태원 참사 이후에 그 심폐소생술 CPR을 배우는 사람들이 늘고 그 문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성인 10명 중에 1명밖에 이 CPR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저도 뭐 예전에 군대에서도 배우고 다 해봤는데 네. 막상 정말 어느 부분을 어떻게 눌러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닥치면 모를 거거든요. 네. 다시 한번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서 소개해드린 부산 학생 안전체험관에서는 여러 가지 응급 상황에 대비한 그런 대피 프로그램들이 잘 마련돼 있었는데 네. 사실 응급 사고 상황 때 이런 대피 교육을 받아봤냐 안 받아봤냐는 정말 큰 차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앞으로 응급 상황 시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에선 생존 수영도 배워봤는데요. 누군가가 물에 빠졌을 때 함께 뛰어들며 같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아이들에게 미리 알려주면 훨씬 든든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학생 안전체험관에서는요. 오늘 소개해드린 것 외에도 다양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체험관이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들 안전 걱정되시는 분들은 꼭 손잡고 함께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